나랑 같이 밥 먹을래? 우리 지난주에 함께 봤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은서가 직접 은서랑 같이 밥 먹을래? 라는 글을 한 편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은서가 쓴 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나도 또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고쳐 써야 될 점 있으면 또 한번 고쳐 쓰는 그런 작업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서한테 선생님 글을 받은 게 있어서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아, 너무 못 쓴 것 같아요. 음. 자, 제목부터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제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꼭 필요한 밥, 원서,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밥. 나는 덕숭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학생이에요. 혼자 먹고 자란 아이입니다. 그래서 한 끼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지죠. 저랑 같이 세상에 꼭 필요한 밥을 알아보러 갈까요? 네, 근데 뒤에가 너무 이상한데. 사람은 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에는 면역력과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지 않으면 면역력이 낮아지고 영양분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므로 밥은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또 밥이 없으면 사람들이 밥을 사고 팔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밥은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밥이 없으면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자주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에 해롭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러므로 밥은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너무 그렇지. 이상하다. 자, 현서가 세상에 꼭 필요한 밥에 대해서 써준 것들 좋습니다. 자, 네. 어, 근데 원래 있던 나랑 같이 밥 먹을래 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 네. 어떤 점이 다를까? 여기서는 어, 뭐랄까, 뭔가 밥이 필요한 자신이 생각하는 밥의 느낌이나 이런 걸 했는데 저는 왜 필요한지 좀, 네. 그렇지. 그래서 나랑 같이 밥 먹을래에서는 사실은 그 책 속에 나오는 인물들,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좀 나와.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밥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그 이익, 도둑고양이가 되지 않는 밥하고 이익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그런 경험들, 고양이와 관련된 그런 경험들을 풀어놓으면서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 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 배불리 먹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으로 이어진다던가, 뭐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귀향을 가서 자기가 직접 땀 흘려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이제 얻게 된 것들을 가지고서 밥을 지어 먹으면서 그 밥에 대한 어떤 걸 깨달음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 이야기에는 은서의 이야기는 좀 여기 덕순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물론 한창 먹고 자랄 나이라는 거를 갖고 연결해서 쓴 것들은 좋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들어갔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함께라도 밥을 먹더니 힘이 빠지죠. 저랑 같이 새해 꼭 필요한 밥을 알아보러 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요 이야기 처음 시작하는 말을 쓴 것들은 또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왜냐하면 밥에는 면역력과 영양분이 풍부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면역력과 영양분이 풍부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들을 더 뭐하자? 구체적으로 쓰자. 자, 더 구체적으로 쓰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조사해 보면 돼. 밥에는 면역력과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 잠깐만. 밥 면역력하고 이제, 이렇게, 음식은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챙기는 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아이 면역력 켜주는 밥상 해가지고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돼 있고 여기서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감기나 알레르기 같은 질환 발생이 쉽고 아이들 외병에 취약해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나와 있고 음식은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챙기는 게 중요하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 및 채소는 감기 예방과 면역에 도움이 된다. 발효 음식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내분과 다수의 면역 향상을 돕는다. 버섯이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D는 뼈 성장을 물론 면역기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뭐 여기는 근데 갑자기 또 딸기 광고가 나오네.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밥을 자주 안 먹으면 면역력이 낮아지나요? 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그 자료를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 특별히 자료는 없네. 좋은 자료가 아니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뭐라는 거야? 필요로 하는 자료를 찾아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 면역력을 높이는 매일 집밥 뭐 이런 책을 뭐 찾아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우선은 자기가 더 자료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어, 밥에는 면역력이 영향을 풍기는데 어떤 면역력, 구체적 면역력, 영양분 어떤 영양분 그리고 그 면역력과 영양분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써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야. 은서 이해했어? 네. 그러려면 먼저 은서가 조사해야 되지. 그런데 밥을 먹지 않으면 면역력이 낮아지고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거는 밥을 먹어야 면역이 먹으면 면역력이 풍부하다. 먹지 않으면 영양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사람 밥을 사면 부족하다는 이 얘기는 뭐야? 그 같은 얘기 반복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는 있어. 그런데 사실은 뭐 해도 돼? 빼도 상관이 없어. 문서가 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를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라니. 그러니까 여자입니다라는 걸로 이미 굳이 남자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쓰지 않아도 여자입니다로 이미 끝났다는 얘기야. 근데 남자가 아닙니다라는 정보는 물론 여자라는 걸 강조하는 거에 의미는 있지만 굳이 그걸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요 얘기는 빼버리고 빠지고 오히려 여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고 면역력과 영양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쓰는 건 면역력과 영양분이 어떤 면역력과 영양분이 있는지 그게 어떤 작용을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뭐, 어, 뭐 부족하면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조사해서 쓰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인서야? 네. 그다음에 또 밥이 없으면 사람들이 밥을 사고 팔 수가 없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밥이 없으면 사람들이 밥을 사고 팔 수가 없다는 것들이? 음, 예를 들면, 그, 반찬 가게 같은 곳에서 밥 같은 걸 그렇게 팔잖아요. 음. 근데, 음, 근데 그러면은, 음, 밥을 음, 사고 파는 사람들은 음. 돈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음식점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럼 그 밥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러면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즉 그러니까 밥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어, 그 뭐, 밥을 사고 파는 일이
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외식하는 경우도 많잖아, 직장인들. 어?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 예시, 우리가 그 예시를 들어. 그래서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마지막 밥이 없으면 사람들이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에너지를 보충할 수 없다는 이 얘기는 요 얘기와 같은 얘기 아니야? 면역적 영양분? 어쨌든 요 이야기는 이 부분과 관련이기 때문에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럼 밥을 사면 되는데 요 마지막으로는 요거를 뭘로 바꾸자? 둘째 부분으로 바꾸고. 첫째 분단, 첫째와 차별성 있게. 같은 얘기라면 생각해야 되고, 아까 면역력과 영양분을 높여주는 얘기하고, 요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얘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분명해져야 되고, 어쨌든, 이 면역력 영양분 얘기나 에너지 얘기나가 서로 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띄워놓지 말고 차라리 붙여놓는 게 낫다는 얘기. 그리고 요 얘기는 오히려 다른 얘기니까 요 얘기를 뒤로 빼고, 순서 배치가. 순서 음, 이해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바꿔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밥은 에너지를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에너지를 보충받는지 그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 이것도 은서가 조사해서 어, 조사해서 그 얘기도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밥을 통해서 그런 몸에 해롭기 때문에 안 좋다. 그런 밥을 사용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끝났는데 요 이야기 다시 여기서 끝나도 되지만 사실은 그래서 요 앞에 처음 부분 이게 시작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쓰고 여기서 뭐야?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마치는 말. 처음에 시작을 자신의 이야기로 시작했잖아. 덕순이하고 법을 네, 알아볼까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적절하게 마지막 끝에 가서 어, 마치는 말을 다시 은서의 이야기로 마치는 말로 끝나는 게 그 글의 흐름상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됐어, 은서야?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한 부분들을 은서가 고쳐서 한번 써보자라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어, 이거를 다시 쌤이 복사해서 은서한테 보내주면 은서가 컴퓨터 오도 쓸 수 있어? 아니면 공책에 썼어? 어떻게 했어? 제가 그 패드를 하고 있는데, 그 여기에 패드에 쓸 수 있어? 아니면 공책에 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채팅창에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서 쓸게요. 채팅창에 보내주면 채팅창에서 쓸 거라고? 네, 채팅창에 보냈고, 여기 보면 이제 요 가로쳐진 부분들이 은서가 더 선생님이 요구한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은서가 요 글을 쓰기 위해서 우선 아까 말한 대로 뭐 검색할 부분 검색해서 조사도 해보고, 우선 글을 네, 쓴다는 건 자기가 뭘 많이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무조건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은서말로 바꾸어서 은서가 먼저 이해하고 은서말로 바꾸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써야 되는 거. 네. 어떻게 할까? 시간을 몇 분 줄까 일단. 일단 15분 정도 주세요. 그러면 15분 동안 은서가 한번 써보고 나서 1차적으로 쓴 거 검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에 만나겠습니다. 네.
음, 너 왜? 다 했어? 네? 다 했어? 아니요, 아직이요. 아, 선생님한테 뭐 말하려고 하는 줄 알고, 해가지고. 그래, 천천히 해. 네. 음, 음, 쌤 부른 거야? 네? 쌤 부른 거야? 아니요, 그냥 혼잣말 한 거야? 네. 그래, 잘 돼. 아니요, 좀 잘 찾아보고 혼자 끙끙 해보는 과정에서 그게 공부가 되는 거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다시 쌤하고 같이 할 거니까 시간 더 필요하면 네, 더 달라고 얘기하고 네.
네.
음, 또 아니면 시간 더 줘. 네, 시간이 더 줘, 아니면 15분 일단 됐거든? 시간 더 줘, 아니면 발표할 거야? 조금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음, 몇 분 정도 더 줘? 5분, 10분? 음, 10분이요. 아, 그래. 10분 내에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런데 네, 음, 때까지 어떻게 채팅창으로 보낼 거야? 음, 근데 다 쓰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는 말을 못 썼어요. 몇 때까지 한번 보내봐. 네, 아직 좀 모자란, 자, 문서가 고쳤은 부분들 보겠습니다. 읽어요? 잠깐만. 네, 요거 고쳤은 거지? 추가해서. 네, 여기 부분 빠지고. 잠시만요. 네, 어, 잠깐. 여기 그런데부터 부족해집니다까지 지워야 되는데, 원래. 그런데부터 여기까지, 어디까지? 그럼 여기 지우라고. 영양분이, 아니, 거기까지 말고요. 어, 부족해집니다까지 지워야 되는 건데. 원래. 여기 이거 지우라고. 네, 지워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엄청 짧네. 이거 쓴 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짧. 뭐,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밥에는 면역적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예를 들면 탄수화물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지 않으면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서 집중력 저하, 피로감, 심하면 탈진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밥은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줌으로써 더 잘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면역력과 영양분인 거야 아니면 기본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밥을 통해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예를 들면 하고 이렇게 갔으면 오히려 좋겠다는 거지. 면역력과 영양분이기보다는 또 밥이 없으면 사람들 밥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에 일하는 사람 수가 매우 많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많은지 어? 그 이야기를 좀 더 조사해주면 아니면 어떤 음식점을 말하는 건지가 좀 더 조사해보면 더 좋겠다는 거야. 더 구체적이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은서가 쓴 거를 쌤이 조금 더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서가 쓴 거를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어, 핸폰으로 다음에서 어, 그 우리나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어, 사람의 어, 표를 찾아봤는데 안 뜨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것도 중요해. 그런 자료를 잘 찾는 것도. 그래서 은서가 이제 그 부분들도 사실은 조사를 하는 연습도 사실 해야지. 그래서 뭐 음식점 수 뭐라고 검색했어? 음, 우리나라에 있는 음, 어, 우리나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의 수.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게 안 나오면 이제 뭐 음식점, 통계 뭐 이런 검색어를 넣어본다는 거에서 어떤 검색어를 넣어야 찾을 수 있는지를 좀 조사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알아볼까요? 사람은 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에는 왜냐하면 밥을 통해 면역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밥에 어떤 면역력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 밥은 너가 만들어 탄수화물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탄수화물은 몸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면역세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마치 휘발유를 넣어야 응, 이 차가 갈 수 있듯이 포도당이 공급되어야 면역세포가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또한 음, 밥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하므로 건강한 장이 중요합니다. 또 따뜻한 밥을 가족들과
먹는 동안 정서가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기 때문에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요거 선생님이 막 아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조사한 거거든? 은서야? 그래서 네. 은서가 이렇게 조사한 것처럼 선생님도 이렇게 조사한 거야. 이 조사해서. 그래서 면역력이면 쭉 하는 거야. 저보다 엄청 많이 조사하셨네요. 이뿐만 아니라 하면서 이제 아까 너가 뭐야? 밥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어, 앞에서 말한, 아까 앞에서 뭐 말해서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네. 말고도 단백질, 각종 비타민, 마그네슘, 혈분, 아연 등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빈혈을 예방하고 근육과 피부 형성에 피부 등을 만드는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 영양소 아까 영양소도 얘기했지. 그리고 또 하나 네. 더 뭐 얘기했지? 네. 아, 에너지 얘기했나? 네, 에너지. 아, 특히 밥심으로 근데 아까 그 쓰다가 아예 에너지가 다 지워져 버려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그거는 안 썼어요.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만큼 밥을 통해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밥에는 아까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에너지로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공급됩니다. 이렇게 공급된 포도당은 뇌, 근육, 심장, 면역세포 등에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밥 한 공기에는 약 290에서 300칼로리의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에너지이며 뇌 활동을 3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는 건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더 자료를 고치고자 쓴 거란 얘기. 이해가 은서야? 네. 조사해 보니까 음식점 수가 약 110만 명이래. 가맹점 음식점 수는 약 30만 개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약 110만 명이래. 선생님 조사해 보니까. 네? 그 음식점 수는 약 30만 개. 우리나라예요? 한식점, 뭐 중식점, 양식점, 뭐 이런 거, 일식점 이런 거, 뷔페 음식 이런 거 다 합해서 약 30만 개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01만 명 정도 돼요. 101만 명. 음식점에 2023년 기준으로. 그래서 자료 조사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료 조사했으면 요 이야기에서 그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쓸 수 있지. 결과적으로 저는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선생님도 이거 몰랐어. 이거 막 외우고 다니는 거 아니야. 결국은 이런 글을 너가 이제 어떤 글을 써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뭐 해야 돼? 열심히 조사.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자료 조사해야 돼. 옛날에는 도서관 가서 책 보면서 자료 조사를 막 했었어. 근데 요즘엔 더 이상 도서관 가서 책 보면서 자료 조사할 필요는 없어. 그냥 검색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검색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사실. 그래서 자꾸 어떤 검색어를 집어 넣어야 되겠는 건가? 라는 부분들을 자꾸 이제 판단을 해서 자꾸 이렇게 연습해 봐야 되고, 또 평상시에 이제 은서가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두면, 어디 가면 이 자료를 찾을 수 있겠다. 이 자료를 찾으면 뭘 하면 되겠다. 이런 것도 사실 연습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상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어쨌든, 네. 오늘 선생님이 이제 은서에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글을 쓰려면 먼저 조사해라. 공부를 많이 해라. 많이 해라. 두 번째 어쨌든 어떤 글을 쓸 때는 그 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라. 요 것들을 은서가 늘 명심하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에서 네. 다음 주에는 공정무역 세계 여행이라는 책을 볼 거예요. 공정무역 들어봐서 공정무역이라는 공정무역이 뭔지 알아? 맞아 맞아. 아니, 그건 잘 모르는데요. 이번 기회에 공정무역이 뭔지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인가가 그 날이야. 공정무역의 날인가. 아, 그래요? 세계 공정무역의 날인가 그렇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또 공정무역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은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